고려사 첫머리는 고려 창업의 내력과 함께 도선 국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도선은 왕건의 부친에게 왕건이 태어날 집터를 정해주며 내년에 귀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왕건이라 지으라 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도선이 왕건의 출생과 고려 건국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왕건이 17세가 되자 송악으로 찾아와 땅의 이치와 하늘의 때를 맞춰 진을 치고 산천의 형세를 파악하고 이용하는 법을 직접 가르쳤다고 한다. 전남 광양에는 도선이 창건했다는 옥룡사터가 있다. 지난 1997년 이 절터 옆에서 부도터와 묘가 확인되었다. 부도터 아래의 석관은 가로 54cm, 세로 95cm로 죽은 사람을 안치하기에는 작은 크기인데 그 속에는 물에 잠긴 인골이 들어있었다. 이는 감회장을 통해 육탈시킨 후 뼈만 추려 넣는 2차장, 즉 쇄골장이기 때문이다. 피장자는 60대 이상의 남자로 추정되었다. 조선 숙종 38년 옥룡사에서 간행된 도선의 목판본 비문에 따르면 도선은 신라 효공왕 2년에 72세로 입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석관의 인골과 비슷한 나이다. 결국 피장자는 도선으로 추정된다. 비문에는 도선의 출생과 승려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적혀 있는데 그가 옥룡사에서 35년간 수도했으며 풍수지리를 배운 내력과 왕건의 고려 창업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남 영암의 구림마을은 도선의 출생지로 알려진 곳이다. 도선의 어머니는 꿈에 광채나는 구슬을 삼키고 도선을 잉태했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 인근의 월출산 도갑사는 도선이 중창했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이곳에는 도선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신라 문성왕 4년 15세에 출가한 도선은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신라 문성왕 9년 20세의 도선은 승려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남 곡성 독리산의 태안사에서 도선은 이 절을 창건한 적인선사의 절을 스승으로 섬기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자연과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닫는 무설설, 무법법이라는 화두. 어려운 경전이나 교리가 아니더라도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종 사상은 당시 불교계의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다. 도선은 이곳 태안사에서 선종에 입문했다. 도선의 스승, 적인선사해철은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하며 그곳에서 유행하던 선종 불교를 접했다. 해철이 귀국해 창건한 태안사는 우리나라 선종이 태동한 곳이다. 해철을 비롯한 당 유학승을 중심으로 선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당시 신라의 불교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이 지배적이어서 선종 불교가 중앙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선종은 구산선문, 즉 각 지역에 세운 사찰을 거점으로 그 지역의 호족과 연결되었다. 당시 선종은 각 지역에서 새로운 이상사회를 꿈꾸는 세력의 정신적인 중심 역할을 한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도선은 15년간의 운수행각에 들어갔다. 도선은 이 과정에서 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사회현실과 민심을 직접 체험했다. 신라 경문왕 4년 운수행각을 마친 도선은 옥룡사를 창건하고 35년간 머물면서 인근의 도선사, 우남사, 삼국사 등을 창건했다. 독자적인 옥룡산문의 출발이었다. 고려 현종은 입적 후 선사로 불리던 도선을 대선사로, 고려 숙종은 왕사로, 고려 인종은 국사로 그를 추증했다. 국사는 국가에서 승려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로 신라의 승려를 고려의 국사로 추증한 경우는 원효, 의상, 도선뿐이다. 도선이 고려시대에 이처럼 추앙된 것은 고려 건국에 관여한 일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도선이 직접 쓰고 고려 태조에게 전했다는 비기가 있다. 물론 현재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도선의 책은 없지만 고려사의 도선비기의 내용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남아있다. 고려 숙종대의 김희재가 도선비기를 언급하면서 도선은 고려를 개국하고 160년이 지나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다고 예언했으니 도읍을 옮기자 라고 상소했다. 송악의 즉위가 쇠에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처럼 도선비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송악 명당설에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도선이 송악의 풍수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건국 당시에도 송악 길지설은 도읍을 정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고려는 풍수지리상 금대지가 누워있는 형국의 명당에 궁궐을 지었는데 현재 개성에 있는 만월대가 바로 그곳이다. 송악이 명당으로 손꼽힌 것은 풍수지리적인 이유만이 아니다. 당시 송악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도읍으로 손색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신라의 경주는 한반도 동쪽에 치우쳐 있지만 송악은 한반도의 중심이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이 될 만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외적의 침입과 무신의 난 등으로 고려 왕조가 흔들리면서 송악은 즉위가 다했으니 도읍을 옮기자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선을 내세운 각종 비기가 등장한 것이다. 고려사를 보면 도선과 그의 비기가 고려의 왕실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백성들에게는 물론 국가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인종 13년 서경천도를 주장하며 난을 일으킨 유청은 자신이 도선의 맥을 이었다고 주장했고 도읍을 옮기고자 주장하는 대신들도 역시 도선의 비기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도선이 35년간 머문 옥룡사는 대단한 명당이 아닌 평범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풍수상 좌청령이 허약한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하지만 도선은 이런 약점을 보완해 명당으로 꾸몄다.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입구의 동백숲으로 좌청령의 허약한 지기를 보완하는 방편이다. 이는 도선의 비보 풍수사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땅을 고쳐 보완한다는 비보 풍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새로운 명당을 찾기보다 땅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 명당으로 만드는 비보는 도선 풍수의 핵심이다. 전남 순천 조계산의 서남사는 도선이 중창하고 이후 대가국사 의천으로 유명해진 사찰로 흔히 천하제일의 명당이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 절을 둘러싼 산과 물의 흐름을 그려놓은 서남사 중창도는 서남사가 거의 완벽하게 풍수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남사에도 결점을 보완한 비보의 흔적이 있다. 서남사를 감아 흐르는 개울이 양쪽에서 모여 풍수상기가 빠져나가는 자리에 강선루라는 누각을 세워 비보한 것이다. 전리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명당을 말한다. 그러자면 최고의 땅만을 골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풍수의 특징이다. 그러나 도선의 독창적인 비보는 중국 풍수처럼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당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도선은 땅이 넓은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명당을 찾을 수 있겠지만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땅을 고쳐서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도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것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다. 그러나 도선에 대한 고려사의 내용은 설화적인 것이 많다. 물론 도선은 선승이므로 그가 전국 산천을 떠돌며 수행하다가 송악을 방문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 왕건이 태어나기도 전에 후삼국 통일을 예언했다든지 비기를 직접 전해주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도선이 생존했던 시기에 왕건은 궁예희화의 평범한 호족에 불과했고
왕건이 본격적으로 통일에 나선 것은 도선이 입적하고 난 다음이었다. 도선은 전남 영암의 구림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처녀의 몸으로 낳은 아이를 국사암에 버렸다. 그러자 비둘기들이 날아와 도선을 감싸고 돌보았고 어머니는 다시 도선을 데려다 키웠다고 한다. 그 후 이바위는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하여 최근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구멍을 낸 흔적이 있다. 국사암 옆에는 왕건의 후삼국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지몽을 기리는 낭주 최시문중의 제실인 덕성당이 있다. 최지몽은 도선이 입적하고 9년이 지난 신라 효공왕 11년에 태어났다. 그는 18세 때 태조 왕건에게 발탁되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왕건의 오른팔 역할을 한 1등 공신이다. 고려사는 최지몽이 경사를 두루 섭렵하고 천문과 점술에 능했다고 전한다. 그가 발탁된 계기도 왕건이 사만을 통일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영암 출신으로 도선의 영향을 받아 관심 분야가 비슷한 최지몽이 왕건을 휘하해서 도선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남 강진 월출산의 무의사는 영암 출신인 선각대사 형리가 주석한 곳이다. 형리는 고려왕조를 도운 승려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선각대사비에는 궁예 및 왕건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다. 형리는 궁예가 나주 전투를 끝내고 돌아갈 때 초청되어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인물이다. 도선의 사상을 왕건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또 한 사람은 경보, 즉 동진대사다. 그는 도선의 직계 제자이면서 영암부린 출신으로 도선 사후의 옥룡사를 이끌었다. 도선의 사상을 직접 배운 경보도 왕건이 옥새를 찍은 교지를 보내 송악으로 초빙했다고 전한다. 왕건이 최지몽, 형리, 경보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는 신라 효공왕 13년 무렵 나주를 공략할 때다. 나주는 대당 교통로일 뿐 아니라 후백제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반도 남단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나주 공략에 성공하면서 왕건은 도선의 영향을 받은 이 지역 인물들을 만나게 되었다. 고려 태조 19년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건은 새 왕조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충남 논산에 개태사를 세웠다. 개태사의 세 미륵불은 모두 남쪽을 향해 서 있는데 왕건이 후백제를 포용하며 불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비보한 것이라 전한다. 당시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불법과 땅이었다. 도선의 비보 사상은 불교와 땅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당시는 후 삼국의 혼란기였기에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으로 갈라진 다양한 세력을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도선의 비보 사상은 혼란기에 민심을 모으고 국가를 통합하는 구심점이 되었고 왕건은 이를 활용해 후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했다.